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1월 주간 상승률입니다. 22일 주간 상승률인데요.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시장을 살펴보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중이고,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수단은 전저점 부근을 와 있는 상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패닉셀이나 아니면 무리하게 신용을 쓴다거나 현금을 빨리빨리 소진한다거나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고 있었으면은 그냥 시장의 지수 하락 속에서 어느 정도 동반하면서 계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탑다운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가죠. 일단은 다음 주 FOMC 열려 있고요. LG 엔솔 상장이 돼 있고요. 바로 구정 전 연휴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센티는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희망찬 생각 한번 해보죠. 지수단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생각만 해보죠. 다음 주 FOMC 27일 새벽이면 결과치가 나올 것이고, 27일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인 28일은 구정 전 연휴. 요거는 팩트입니다. 자, 이런 시장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선반영이 되는 빼따꼼플리, 기정사실화, 선반영, 이 로직이 만약에 반영이 된 거라면 거꾸로 FOMC에서 3월달에 하겠습니다, 더 땡겨서 하겠습니다, 어떠한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요 로직을 하나 대입하면 기존대로 갑니다 하면은 반등, 그리고 도리어 또 당깁니다 했을 때는 기정사실화로 반등. 요런 게 나오면 최선의 방향이겠죠. 현재 다우존스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은 전저점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는 조금 남겨줬지만 우리나라 거래소도 전저점 자리를 살짝 깼었죠. 이런 모습에서 FOMC가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정사실화가 돼버리면 거꾸로 선반영한 거잖아 하면서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한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거나, 기존대로 간다 그러면 또 반등 나온다거나, 우리가 이게 바짝 졸아 있는 상태에서 땡길 거예요 그러면 땡겨서 이게 확정돼서 또 반등 나온다거나, 요게 가장 우리가 기다려 볼 수 있는 소식일 것 같아요. 그 외에 LG 엔솔의 상장에 따라서, 엔솔은 이제 시장이 공모가 기준 30만 원인데요. 요렇게만 상장해도 딱 70조입니다. 70조. 그쵸? 그럼 여기서 40, 50, 60, 따상, 이렇게 사람들이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될지 모르죠. 시장의 탐욕에 따라서 어디쯤 라인지에 갈 텐데요. 60조만 돼도 공모가 2배면 여기는 시가총액이 140조입니다. 140조. 그쵸? 따상이라고 이야기 나오는 라인은 조금 허무맹랑한 소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 정도 생각은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요 라인도 시가총액 대비로는 바로 2등인 거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하이닉스를 따돌리고, 요 라인 어디쯤이 초반의 자리가 아닐까, 그 정도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생각을 수많은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라인에서
의견 합치를 보여서 주가를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런저런 개별적인 소식들이 다음 주에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탑다운에서 여기까지 가고 주간 상승률 한번 보죠. DY라는 종목이 50%, 나머지 프로텍이 34%, 유가 관련 섹터 테마단의 한국석유가 31%, 그 다음 중간중간 방산주, 한일단조 24%, 그쵸? 정책 테마주 라인의 탈모나 그런 느낌, 그런 한 주였습니다. 살짝 보면은 DY는 전기차, 자회사가 다 DY 오토라는 쪽이 있는데 소형 모터 같은 것들 열심히 만들고 이것들이 리비안이나 그러니까 전기차 회사나 뭐 현대차의 자율주행 등등등의 소식이 나오면서 이번 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제 전체적인 지수 하락에 따라서 일정 부분 다시 한번 밴드 하단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를 잠깐 보면, 그렇죠? 여기를 밴드로 잡았을 때 밴드 하단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젠백스 지오는 자금 조달, 프로텍 이번 주 특히나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거나 잘 버텨주는 상황이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하방 압력을 세게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업종 대비 잘 버텨주던 반도체 업종이 조금 힘을 잃다 보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에 전절점 테스트에 들어갔고 결과는 살짝 깨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업종은 여전히 뷰는 타 업종 대비 강한 상태인데요. 개별적으로 프로텍이라는 이런 종목도 뭐 올라오긴 했었네요. 한국석유는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할 게 있죠. 국제유가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자극을 한 건데요. 국내에서 유가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 몇몇을 보면 뭐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애들 보면 거의 테마성 움직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S오일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S오일이 반등세를 좀 가져가다가 또 한번 이렇게 꺾였거든요. 그렇죠? 자, 미국장이랑 연결을 해볼게요. 어디 있습니까? 엑슨모빌 여기 있네요. 엑슨모빌의 상황이거든요. 미국장도 기술주 라인은 꽤나 강력하게 떨어지는 반면 유가 관련 섹터는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S오일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그려가고 있는 게, 그러면 미국에서 저런 모습이면 국내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S오일은 그런 모습 못 보여줬고 테마의 성향이 있는 뭐 한국석유나 중앙에너비스 이런 라인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한일단조 방산주예요. 방산주가 환경을 한번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하고 미국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뭐 한일단조, 그쵸? 스페코, 뭐 빅텍, 그쵸? 로봇 관련주로 먼저 움직였던 퍼스텍도 영향을 또 받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또한 다음 주를 좀 그려봤을 때 이런 방산주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이런 라인들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관련 지금 확진자 라인 움직임들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주에 한번 번쩍 움직였던 애들이 이런 음압병동 관련 섹터들 이런 것들이 또 반짝 한번 움직였었고요. 병동은 계속 뭐 모자르다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성 테마성 시장에서는 자꾸 이런 것들을 건들 것 같아요. 지금 7,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뭐 순간에서 기울기를 바짝 올려서 10,000명대로 가는 거는 지금 전망으로서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대선 탈모 라인에 이런 종목도 있고요.
맘스터치가 이번 주 17%, 자진상패 공개 매수 들어갔는데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5,000원대인데 6,200원에 공개 매수면 시장의 프리미엄을 그래도 세게 안 넣어준 것 같아요. 이 전에 공개 매수 라인이 SNK라는 게임주였는데 여긴 프리미엄이 세게 들어가면서 현재 주가와 공개 매수가의 차이가 커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유지하고 있는데요.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라인의 프리미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진상패 공개 매수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회사가 원하는 퍼센트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자진상패 공개 매수가 실패를 하면서 제자리를 다시 찾아가고 다음에 또 공개 매수가 또 일어난다거나 아예 안 일어난다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공개 매수가에서 버티면서 움직이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 네오이즈홀딩스, 게임주가 많이 약했는데 네오이즈홀딩스랑 컴투스가 이번 주에 일정 부분 반등이 좀 나왔고요. AI 인공지능 메타버스 바이브 컴퍼니가 그나마 제일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메리츠 화재 1월달 한 달 동안 거의 5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력하죠.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그리고 메리츠 그룹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는 거. 또 세 번째, 메리츠 그룹 라인의 금융지주 같은 케이스는 MSCI 2월 편입에 대한 후보군 1순위라는 거, 이런 것들이 선제적인 수급을 통해서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타 금융주,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은행업종도 다른 업종 대비 강하게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메리츠 그룹주들이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타 업종과 다른 점은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라인이 줄어들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는 거, 두 번째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메리츠 라인을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마지막 종목단까지 몇몇 종목을 봤고요. 여전하게 똑같습니다. 지금 다음 주는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리해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FOMC 선반영 기정사실화로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할 거 하는 거, 공부하는 거, 과연 시장의 우려감과 또 반대되는 현상이 반등반등으로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현재 지수단 어디쯤에서 좀 등락을 하면서 버텨내지 않을까 하는 것들, 그리고 LG엔솔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신청했고 그 안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잡아간 건 당연히 기관 쪽이라면 그 물량을 받아내줄 주체는 개인일 것인데 그 개인이 어느 라인에까지 힘을 내주는지 정도 좀 지켜보면서 다음 주는 이런 이벤트들 잘 지켜보면서 하면은 금방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습니다. 1월달 들어서 시장이 쭉 빠지면서 글로벌 시장도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빠지고 하면서 개인들이 우려감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파도는 두 가지예요. 타든지 파도 밑으로 잠수해서 이기고 나가든지. 타는 사람들은 좀 공격적으로 이런저런 플레이를 하려고 할 거고요. 잠수해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사람은 무리 안 하고 그냥 숨 크게 한번 쉬고 밑으로 잠수해서 지나가길 기다리면 됩니다. 다 결론은 시간 개념을 넣어주면 지나가긴 합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상승률 방송을 이 정도로 마치고 주말에 본인 생각 좀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초에는 FOMC 경계감이 살아있을 것이고 FOMC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 지나면 바로 그날 LG엔솔 할 것이고 구정이 시작될 것이고 이러니까 무리한 플레이는 조금 자중하면서 잘 지나가길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간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희 대표님 성장주 투자하라 지금 예약 판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죠. 지금 교보증권이라든지 그렇죠? 예스24라든지
지금 성장 이 책에 대해서 예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잠깐만 이미지만 한번 볼까요?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새 그렇죠? 많이 힘들겠지만 다 지나가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또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자, 표지만 한번 보죠. 자, 성장주에 투자하라. 대표님 책이 또 나왔고요. 빨간색 양봉이 크게 느껴집니다. 시장의 조정세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그동안 열심히 진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책도 또 쓰시고 지금 예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예판 쪽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장도 잘 이기고 나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는 성장주에 대한 부각을 지금 딱 열심히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S24에서 예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시장만 이런 게 아니고 미국 시장도 여전히 압력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요게 다음 주 나왔으면 딱 좋겠네요.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으쌰으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